늘 곁에 있었기에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친구. 함께 해온 30년 세월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리라 믿었지만 이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는 수진 씨가 친구들의 곁을 떠난 건 지난해 12월 3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냥 제 전화 받자마자 엉엉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죽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 씨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더 놀라운 건 그녀를 살해했다는 피의자의 정체였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의 미국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 최 씨. 2013년 수진 씨는 최 씨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1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수진 씨.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유능한 직장인이었던 그녀는 어쩌다 42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 사건 초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남편 최 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수진 씨와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있기 약 20일 전 남편 최 씨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수진 씨. 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그녀는 엄마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머무는 집에서 8분 거리에 따로 거처를 마련한 수진 씨는 사건 당일 별거 중인 남편 최 씨가 있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 지한테 전화를 해요. 그날 오후 6시쯤. 그 딸내미 책가방이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책가방 가지러 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3일 딸의 책가방을 가지고 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았다는 수진 씨는 오후 6시 45분경 얼마 전까지 같이 지냈던 남편의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27분 뒤인 오후 8시 12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수진 씨는 119 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아파트를 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였다는 현장 상황. 당시 구급대원들의 기록에 따르면 도착 당시 수진 씨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과 이마에서 외상 및 두부 출혈이 육안으로 관찰됐고 주변엔 피가 흥건한 상태였다고 구급대원들은 기억했습니다.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9시 3분 병원에서 최종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수진 씨가 사망한 그날 남편 최 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무 기록지 사본에 보면 사망 추정 시간 7시 20분으로 돼 있어요. 7시 23분에 전화해요. 7시 43분에 들어가. 그리고 7시 49분에 119 신고를 해요. 수진 씨가 쓰러져 있을 때 남편 최 씨가 119에 바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시 53분에 비가 닫아. 그 나가는 CCTV를 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러고 있었다니까. 애 죽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9가 57분에 와요. 그리고 8시 12분에 119가 나가죠. 그리고 8시 17분에 데리고 들어와요. 아버지가 온 후에야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아버지에게 아내 수진 씨를 맡기고 혼자 있을 딸을 데리러 간다면 나갔다 오기도 한 최 씨. 아내의 구호 조치에 촌각을 다퉈야 할 그때 그는 왜 아버지를 불렀던 걸까? 수원 의원 아들이잖아요. 법조인 출신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최 씨의 아버지. 아들의 전화를 받고 20여 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후 최 씨의 묘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누나 남편인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생 남편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지네 아빠가 고문인, 그 법무법을 또 다른 대표 변호사로 이 세트들이 다 출동을 해요. 그날 거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사건 경위를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기다렸다는 최 씨. 도착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후 경찰에게 최 씨가 최초로 진술한 내용은 고양이와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있었는데 아내 수진 씨가 자신을 밀치고 가고 고양이도 발로 쳐서 다툼이 시작이 됐으며 자신이 고양이 장난감을 휘둘렀는데 머리에 맞은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 있는 상처를 확인한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 씨는 현재 재판에서 우발적인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사건은 일어났고 사람은 죽었다. 충분히 반성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그런데 고의는 아니었다. 그냥 사고였다. 수진 씨에게 일어난 그날의 비극. 진실은 무엇인 걸까? 수진 씨의 유가족은 부부 갈등의 시작이 다른 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애를 들쳐업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막 의사들이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면 이제 의사들한테 막 아기가 지금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왜 아무것도 그때는 아기는 막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지 마 오빠 그러지 마 라고 했더니 무속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때린 거예요. 이 남자애가. 엄마가 자격이 없다고. 당시 최 씨의 폭력에 큰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갔다는 수진 씨. 시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최 씨의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아이들에 관한 일에는 특히 예민했던 최 씨가 엄마인 수진 씨를 아이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입니다. 회사 갔다 오면 애들을 방 안에 자기가 하면서 문을 잠궈버리고 혼자 마루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랑 계속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최 씨가 아이들을 엄마와 단절시키려 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사실일까? 아이들의 육아와 관련해 끊임없이 남편 최 씨와 갈등을 겪었다는 수진 씨. 두 사람 사이에 문제는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아저씨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막 되게 많이 의심을 하고 그걸로 회사에도 전화도 하고 막 괴롭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수진 씨. 지난해 11월 남편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수진 씨는 남편의 인격적 무시와 명예훼손적 행위, 의처증 및 독단적 행위, 아이들과의 단절 행위 등을 이혼의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한 지 한 달 뒤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별거 중 집에 방문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수진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최 씨. 수진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두고 말다툼이 시작되었던 걸까?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까지 3번의 공판에 참석하며 계속해서 사건을 취재하고 있다는 송영훈 기자. 2차 공판 때부터 이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싸우는 도중에 뭐 일이 커져서 사람이 죽게 된 거다.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차 공판 때가 법의학자가 나오셨을 때인데 그때 이제 얘기를 좀 단호하게 했죠.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그 시점에 막 오열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뭐 피신, 흉기 이런 단어가 들어갔나 봐요. 변호인 측에서는 피신이나 흉기란 단어에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날 법정에서. 그래가지고 흉기가 아니라 고양이 장난감 아니냐. 계속 고양이 장난감을 강조를 했거든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최 씨 측이 고양이 장난감이라고 설명한 막대는 35cm 길이의 금속 파이프에 끈이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수사관에서는 가설파이프라고 얘기하고요. 네. 피고인 쪽에서만 고양이 장난감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저 피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러면 종합해서 고양이가 갖고 있는 쇠파이프 고양이 장난감으로 쓴 쇠파이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툼 중 우발적으로 휘두른 장난감이라는 최 씨 측 주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흉기라고 맞서고 있는 피해자 측.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그 책임은 남편 최 씨에게 있다고 이혼 소장에 적었던 수진 씨. 반면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부부 사이였고 이혼 소장에 적힌 수진 씨의 주장도 많은 부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최 씨의 아버지.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유가족과 우발적인 상해치사라고 주장하는 남편 최 씨. 수진 씨의 죽음을 두고 벌어진 양측의 팽팽한 공방 속에서 그날의 비밀을 밝힐 실마리는 더 없는 걸까? 부검 결과 머리 부위에서만 7개 이상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던 수진 씨. 현장에 남은 충격 비슷한 혈흔은 수진 씨가 머리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공격을 당한 수진 씨는 이후 방 안으로 피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도 충격 비산 혈흔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쪽으로도.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서도 계속 타격을 했다는 것이죠. 이쪽 부위에 있는 충격 비산 혈흔은 약 요 높이에서 발혈이 돼서 날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방 문 앞과 방 안 매트에도 남겨진 충격 비산 혈흔. 혈흔을 통해 그날의 공격 상황을 추정해본 결과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남편 최 씨만이 알고 있을 그날의 진실. 수진 씨는 왜 일방적으로 그토록 많은 공격을 당해야 했던 걸까? 그는 4월 23일 1심 재판의 5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남편 최 씨의 범행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이날 재판에서 유가족이 뜻밖의 증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진 씨의 휴대전화기였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기에 사건 당일의 상황이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얘랑 만날 때마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날의 녹음이 남아있을 거다. 약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놀랍게도 수진 씨가 남편 최 씨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상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걸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와 지내고 있던 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수진 씨는 우선 그날의 방문 목적이었던 딸의 물건과 가방을 챙긴 걸로 보입니다. 딸의 물건과 관련해 남편 최 씨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수진 씨.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 도중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수진 씨의 비명 소리. 그렇게 몇 차례의 가격 소리가 반복됐고 비명을 들은 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최 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 2분 뒤 또다시 수진 씨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힘겹게 내뱉는 수진 씨의 음성이 확인됩니다. 이러고 죽었어요. 10분 만에 딱 들어간 지. 제일 마지막에 뭘 했는지 알아요, 이제? 진짜. 이래요. 그리고 발견했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최 씨는 왜 아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걸까? 부부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수진 씨의 유가족은 그녀가 작성한 방대한 이혼 소송 서류 속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며 우리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가 작성한 이혼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남편 최 씨는 아이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직장에서 뉴질랜드 근처의 남태평양 국가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수진 씨. 근무 중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보기 위해 뉴질랜드를 찾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그곳에서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오빠가 맘대로 애기들 데리고 간 거야. 네가 안 돌봐줬잖아. 그건 오빠 말이고. 너는 너가 중요해. 너가 심심하니까 같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거고. 내가 심심해서 애들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옆에 있거나 없거나 계속해서 걱정하고 잘해주는 게 엄마지. 걱정이 되지. 근데 오빠가 나한테 애들을 내 생각대로 키울 수가 전혀 없게 너 생각대로 했으면 죽었다. 애기 죽었다. 수진 씨가 녹음한 남편과의 대화 중 특이한 단어가 들어있는 음성 파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와서 놀고 싶대? 아이에게 엄마 수진 씨를 마녀라고 표현한 최 씨. 수진 씨는 남편 최 씨가 평소 아이들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는 내용을 이혼 서류에 적기도 했습니다.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거의 더 미쳐가지고 대사관에 전화해서 애 없어졌다고 하고 그 뭐 현관에 이거 신발 보여줘. 다른 남자랑 같이 있지. 아니 방을 한번 제대로 보여보라고. 방에 누구 있어 지금 같이? 방에 아무도 없고요. 전화를 그만하시라고요.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보여봐봐 그럼 방에 누가 있어? 싫다고 끊으라고. 수진 씨가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이 되지 않을 때면 최 씨는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체 왜 뉴질랜드로 가길 자청해 놓고 수진 씨의 외도를 의심했던 걸까? 의처증 증세가 뉴질랜드 가기 전에부터 있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과감하게 두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갔다는 얘기는 뉴질랜드에 가서도 아내를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다라는 확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내로부터 두 아이를 분리시키고 이 두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해서 주입시킬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얻을 게 굉장히 많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린 최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성장 환경이 최 씨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는 제보자. 그 집안이 손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요. 환경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건지 아빠보이라고 해놓고 이제 그렇게 키우고. 권위 있는 대상, 대형 조직체에서는 전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자기가 조종 통제할 수 있는 대상 앞에서는 자기를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 이런 게 보이면 확 터져 나오는 거죠.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은 지금 나타난 증거만으로 보자면 스포일드 어덜 신드롬, 버릇없는 어른 증후군에 해당되는 그런 양상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걸까? 수진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23년 전인 2021년에도 남편 최 씨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친구들. 처음 이혼 소송할 때 변호사를 몇 명을 만났는데 어떤 변호사는 얘기 한참 하다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명함을 가지고 도망간 변호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렵게 진행하던 첫 번째 이혼 소송을 여러 사정 때문에 결국 취하했다는 수진 씨. 변호사가 이 상태로는 이혼을 해도 애들 양육권을 그 남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양육의 거의 대부분을 이 남자애가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더라도 나는 애들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결국 첫 번째 이혼 소송을 취하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11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수진 씨는 소장을 접수하고 20여일 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 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들은 현재 남편 최 씨의 가족들이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민사도 걸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아빠랑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친정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는 수진 씨. 그녀의 마지막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대서는 이른바 쓰레기집으로 불리는 주거 환경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및 화재사고 등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캐나다 토론토 노스요크 지역에서 2015년까지 운영됐던 노던 라이츠 학교를 다니셨거나 그곳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전대근 씨를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이 담긴 사진, 음성 및 영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4년 10월 경남 진주시 칠암동의 한 여관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20대 여성 강모 씨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